피보나치 시퀀스로 우리가 계속 사례를 드니까 우리 이게 현실에서 쓰이는 일이 있나 뭐 이런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생산 공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뭡니까? 이게 만들다만 자동차가 되겠죠. 만들다만 자동차가 뭐 예를 들면 로봇 아크 용접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하나하나 조립이 돼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면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 탁탁탁탁탁탁 움직이게 될 것인데, 그러면 이런 선 하나만 우리 공장에 놔둘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공정 라인이 이렇게 로봇이 하나, 둘, 셋, 넷, 다 6대 서 있다고 하면 6번은 다 지나야지 이게 이런 공정이 끝난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한 줄 쫙 깔아놓기도 하고 옆에다가 동일하게 또 한 줄 쫙 6개 또 깔아놓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사실은 이게 하나하나 착착착착 계획된 대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정이 잘 진행되겠으면 괜찮을 것이나, 하지만 우리 이렇게 공정이 진행될 때는 항상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왜 생각대로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부품이 없을 수도 있고, 뭔가 로봇에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뭐 중간에 소모품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션마다 이 로봇을 요렇게 처리되는 과정을, 이 한 과정을 우리가 스테이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스테이션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스테이션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를 때 뭔가 새로운 물건이 투입됐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이 줄로 보낼 것이냐,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줄로 보낼 것이냐, 어느 쪽 줄로 보내는 것이 마지막에 나올 때 생산품이 좀 더 빨리 나올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예를 들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 하에서 그럼 여기가 이제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생산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그 다음 여기는 적어도 이 단위 공정에 대해서는 생산이 끝나는 부분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예, 맞습니다. 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스타트하는 지점이 있고 첫 번째 스테이션까지 그냥 단번에 뿅 사라져서 저기다 나타나진 않는다는 겁니다. 들고 옮겨야 되겠죠. 뭐든지 이용해서. 그러면 그 걸릴 때 예를 들면 4초 걸린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또 그 스테이션에서 로봇이 툭툭툭툭 이렇게 용접을 해나가는 시간이 예를 들면 8초 걸린다고 합시다. 5초 걸린다고 하고 6초, 4초, 5초, 7초 걸리고 마지막에 이 라인에서 바깥에 있는 쌓아놓는 곳으로 튀 나오는 시간이 2초 걸린다고 합시다. 마찬가지 2초, 7초, 9초, 3초, 4초, 8초, 4초, 3초 이렇게 걸린다고 생각을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이 라인 간에 이렇게 라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공장에서 라인이 이렇게 하나 서 있고 또 옆에 패러럴하게 라인이 하나 뚝 이렇게 서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해서 지금 이렇게 로봇이 있는 식으로 해서 지금 스테이션이 6개 쭉 있고 여기도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생산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어디 하나가 지금 막혀 있다, 고장 나 있다, 그럼 요 뒤에 계속 막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행 못 하니까, 시간이 걸려서 진행 못 하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일로 빼주는 루트도 있겠다. 중간중간에 이쪽으로 빼주는 루트. 그래서 다음 공정을 옆에 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옆으로 사이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2초, 예를 들면 2초, 3초, 1초, 1초, 2초, 3초, 2초, 4초, 1초 뭐 이런 식으로 다 옆에 있는 라인으로 가는 추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라인을 쭉 타고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이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모든 숫자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물건을 조립하기 시작한다고 스타트했을 때부터 이제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물품을 스테이션으로 옮기고 거기서 용접을 해나가다가 어쩌다가는 여기 더 이상 안 되겠네, 시간 걸리네 해서 옆에 라인으로 옮기는데 시간 좀 써서 옆에 라인으로 옮겨서 계속 조립을 해서 이제 조립 다 했다 해서 T 나오자 해서 이렇게 3초까지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나오는 데까지. 이 걸리는 시간이 언제
짧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파악하는 문제에 바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공정계획이라든지 어떤 스케줄링 기법에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은 매우 널리 쓰이고 있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과연 진짜로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뭐라고 해야 했습니까? 첫 번째로 보텀업이다. 보텀업이란 말은 작은 스케일의 문제를 크게 늘려나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프로덕션 스타트에서 프로덕션 엔드까지 가는 이 경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문제부터 하자는 겁니다. 프로덕션 스타트에서 언제 첫 번째 스테이션이 끝나게 될까? 언제 첫 번째 라인을 타든 두 번째 라인을 타든 언제 첫 번째 스테이션이 끝나게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보자는 겁니다. 그럼 우리 계획은 뭡니까?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여기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 여기까지 문제 풀고 여기까지 문제 풀고 여기까지 문제 풀고 여기까지 문제 풀어서 문제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다른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작은 문제를 푼 과정을 어떻게 하면 상위 단계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 정보를 어떻게 저장해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계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거는 걸린 시간, 트래블 타임이라고 하겠습니다. 트래블 타임을 특정, 예를 들면 생산 라인 1, 생산 라인 2의 첫 번째 스테이션까지 도착할 수 있는 최단 시간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라인 1의 첫 번째 스테이션 1까지는 9초 이하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도착할 수 없고 딱 9초는 적어도 걸려야 된다. 여기 라인 2의 첫 번째 스테이션 1까지도 어떻게든 12초는 무조건 걸려야지만 되겠다. 최소가 12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것입니다. 미니멈 트래블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니멈 트래블 타임이라는 것을 계속 쌓아 나가다 보면 여기까지 미니멈 트래블 타임 라인 1, 라인 2가 있으면 거기다가 3 더하고 2 더해가지고서 어느 쪽이 더 큰가 작은가를 비교하면은 문제가 풀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미니멈 트래블 타임만 적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은 아니고 리트레이스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리트레이스 테이블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바로 직전에 어떤 경로를 통해 가지고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를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리트레이스 테이블을 이용해서 어떤 패스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션으로 사실은 문제가 쉽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션까지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뒤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는 안 돼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한 방향, 한 경로 여기까지. 오로지 한 경로, 요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2초, 7초 합쳐서 9초 걸린다. 4초, 8초 걸려서 12초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출발하는 곳은 오로지 동일한 스타트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스타트 지점을 나타내는 SS를 라인 1의 스테이션 1까지 오는 최단 거리 바로 직전 위치는 바로 스타트 위치다. 라인 2의 스테이션 1까지 여기까지 오는 최소 시간으로 오는 바로 직전 트래블 방법은 바로 직전 위치는 바로 스타트 위치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장해 놓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2초, 7초 합쳐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무조건 9는 걸려야 된다. 무조건 9는 걸려야 되겠다. 여기까지 무조건 12는 걸려야 됐다는 것이 이제는 보장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풀었으니까 이제 문제를 변화시켜 가지고서 문제를 그로우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로우를 한번 해봅시다. 뿅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 여기까지는 무조건 9초는 걸린다. 이게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무조건 9초까지 걸리는데 그러면 이 상황 하에서
여기 이 두 번째 라인 1과 라인 2 이 두 번째 스테이션까지 얼마씩 걸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머리를 써야 됩니다. 이 스테이션 1, 2, 라인 1에 스테이션 2까지 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총 몇 개의 방법이 있나요? 두 개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있던 라인 그대로 타는 방법이 있고 밑에 라인에서 치고 올라오는 방법이 이렇게 올라오는 방법이 또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하나가 있겠고 이 방법이 또 다르게 하나가 더 있겠다. 그러면 1번 방법을 탔을 때는 얼마나 걸립니까? 자, 요 스테이션까지는 무조건 최소한도로 와도 9라고 하였죠. 9에다가 이 스테이션 처리하는 9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 처리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9가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9 플러스 9를 하여서 18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8이 걸릴 수 있겠다. 첫 번째 방법을 했을 때. 두 번째 방법을 했을 때는 얼마나 걸릴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12와 14 그 다음에 또 9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말인지 12 더하기 2라고 하는 건 엑스트라 여기 라인 띄었기 때문에 건너뛰었기 때문에 걸리는 엑스트라 타임이 2가 걸리고 또 그 스테이션 위치에 있는 9라고 하는 것이 걸려 14에 9에 23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치에 최소한도로 오는 방법은 가장 최소한도로 오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오는 방법이 가장 최소한도로 오는 방법이 되겠고 최소한도로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18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올라오는 방법도 있지만 밑으로 올라오는 방법은 18보다 큰 23이 되니까 이것은 채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밑에 있는 방법, 요 밑에 있는 스테이션 2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거는 또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을 해봅시다.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라인 그대로 타는 방법이 있고 첫 번째 방법, 건너뛰고 뛰어서 오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여기까지가 2번을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9 더하기 2가 더 걸린다. 그죠? 2 더하기 그 다음 요 스테이션 처리 타임 5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6이 되겠습니다. 16이 되겠고 그 다음 밑에 시간을 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까지 무슨 수를 써도 12가 걸립니다. 12. 그 다음 요 스테이션 값 플러스 5 해가지고 17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보십시오. 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밑에서 그대로 타는 것보다 시간이 더 작지 않습니까? 더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스테이션 2까지 오는 최적의 방법은 무엇이다? 위에서 타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17은 우리가 채용하지 않을 방법이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오는 방법 16인 16이 걸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8, 16을 이렇게 밑에 적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지요. 모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화살표를 모두 감안하였을 때 최단 시간은 18. 여기까지 오는 최단 시간 생각할 때 16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리컬전으로 이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 최단의 시간을 알아봐. 여기까지 여기를 계산하고 여기를 계산하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최단 시간 알아봐. 그럼 여기까지 일로 오는 것을 계산하고 여기 오는 것을 계산하고. 즉 하위로 내려갈수록 점점 여러 번 연산하는 그런 트래블 타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까지 오는 것이 얼마만큼 걸리는지를 확실한 미니멈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단계만 크로스해서 즉 요 부분에 대한 연산만 수행하여서 이쪽 부분에 대한 연산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이 부분에 대한 연산만 수행하여서 문제를 크로스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계산했던 정보를 가지고서 이제 하나만 더 덧셈을 해서 하나나 아니면 두 번의 덧셈만 더해서 이것을 좀 더 문제의 바운더리를 높여볼 수, 커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 정도 복잡한 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고 여기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사항이 되겠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미니멈 트래블 타임은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채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리트레시 테이블은 좀 다릅니다. 리트레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예전에 스타트에서 온다고 하였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S1, 2는 과연 어느 패스를 타는 게 좋았습니까? S11에서 S12로 오는 요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좋았다. 그죠? 그 말인즉슨 이전 타임에 첫 번째 라인을 탔을 때 제일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직전 첫 번째 라인에 있었던 바로 직전 스테이션, 첫 번째 라인에 있었던 바로 직전 스테이션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가장 미니멈으로 받는 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는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밑에는 가만 보시면 그대로 물건을 받았다. 이 17이 걸리는 케이스로 그대로 물건을 받았다고 하면 라인 2에서 바로 직전 타임 라인 2에서 받는 것이 제일 좋았다라고 했다고 하면 여기 2라고 적어놔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꺾어져서 이렇게 라인 건너뛰어서 1에서 오는 것을 받는 것이 두 번째 라인 스테이션 2의 입장에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라고 라인 1에서 받는 게 라인 2 입장에서 좋아요 라고 적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과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서는 27해서 여기 9라고 아주 최적화가 되어 있는 루트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4, 8, 12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9와 12의 차이가 여기서의 물건을 받는 위치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기존에 있었던 여기 오래 걸리는 타임을 이렇게 피해서 올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을 요 리트레시 테이블이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고 그것을 감안해서 미니멈 트래블 타임을 16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 솔루션을 하나하나 더 지켜 나갔었다. 그죠? 여기까지는 이 7만을 이용해서 도달할 수 있겠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트래블 타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9가 되었고 여기까지는 12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어떨까요? 9에다가 9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18이 되고 18이라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12에다가 14에다가 9를 더한 23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님 여기 12는 확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존의 미니멈 트래블 타임이라고 우리가 그 보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여기 미모아이제이션 테이블에 적어놨으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8, 23 어느 쪽이 더 빠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18이 빨라서 18이라고 미니멈 트래블 타임이 됐었고 이제는 선택지가 두 개였다 그죠? 두 개니까 어떤 선택지를 선택했었는지 여기 적어 놓습니다. 첫 번째 라인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제일 좋았다라고 1, 2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 279에다가 건너뛰는 타임 11에다가 5를 하면 16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겠고 이쪽에서 오는 거는 10이라는 타임에다 5를 더하니까 17이라는 시간이 되었다. 재밌네. 저쪽에서 여기서 스테이션 1에서 처리를 하고 조금 시간을 들려서라도 스테이션 2에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단 시간, 최단 트래블 타임은 16이 되겠고 라인 2에서 물건을 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라인 1에서 이렇게 라인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라인 1의 두 번째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라인 1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선택지를 여기다 기억해 놓은 것이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면 18, 16은 미니멈 트래블 타임을 만족합니까? 만족합니다. 다른 어떠한 트래블 타임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문제를 그로스 해봅시다. 문제를 한 단계 그로스 해나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열로 그로스 한 거나 여기서 열로 그로스 한 거나 문제는 동일합니다. 문제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로 이 스테이션으로 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 이쪽 방법으로 온다고 했을 경우는 18 더하기 3이 되면 21이다. 이쪽 방법으로 오는 방법은 16 더하기 1에다가 아이고 맞네요. 16 더하기 1에다가 3을 더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20이 된다. 어허 재밌네.
이제는 이쪽에서 물건을 받는 게 좋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물건을 받는 것보다 밑으로 통해서 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여서 여기는 미니멈 트레일 타임이 20이 되겠고, 그 다음 라인 1의 세 번째 스테이션, 라인 1의 세 번째 스테이션은 물건을 그대로 스테이션 1, 2에서 그대로 받았다고 하면은 여기도 1이라고 적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2를 적어 놓게 되겠습니까? 왜 근본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바로 여기는 스테이션 1, 2의 타임이 9가 되고 여기는 5가 돼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여기가 그래서 이걸 피하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여기서도 이 스테이션 2, 3에서 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먼저 여기까지가 18이었고 그 다음 건너뛰는 타임 3이 걸리고 그 다음에 6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만큼 시간이 걸립니까? 27이 걸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총 얼마나 시간이 걸렸습니까? 16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게 건너뛰는 타임이 없으니까 바로 이 스테이션 타임인 6만 더해서 2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최단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22시간이 되겠고 20시간이 되겠고 22시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어떻게 오는 것이 좋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라인 스테이션 2, 3 두 번째에 있는 세 번째 스테이션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세 번째 스테이션도 기존의 두 번째 라인에서 그대로 받는 것이 이득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식으로 문제를 한 번 더 그로스 해봤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이 규칙이 있지요. 규칙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그로스하고 이렇게 그로스하고 요렇게 그로스하는 것까지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여기까지 이제 그로스를 해봤는데 이것을 더 해서 다 적어본 결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과연 스테이션 1, 6까지 오는 타임이 얼마나 걸린답니까? 맞습니다. 35까지 걸리게 되겠고 스테이션 2, 6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답니까? 37이 걸린답니다. 37이 걸리고 그럼 과연 어디서 받아오는 게 좋을까요? 과연 여기일까요? 한번 봅시다. 근데 T 나오는 시간까지 있으니까 35 더하기 3 하면 38이 되겠고 37 더하기 2 하면은 아하 어떻게 됩니까? 39가 되겠다. 그죠? 해서 이 오는 곳은 이쪽에서 이제 선택해서 오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더 좋은 그런 방향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38이라는 최소한의 트래블 타임을 거쳐가지고서 여기까지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38이라고 하는 트래블 타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과연 어떻게 물건이 여기서 이동을 해서 와야 될까요? 그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 리트레이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마지막에 튀어나온 이 스테이션 프로덕션 엔드는 어디서 물건을 받는 게 좋았다고요? 예, 맞습니다. 스테이션 1, 6에서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즉 스테이션 1, 6에서 이렇게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테이션 1, 6는 어디서 물건을 받는 게 가장 최적이었을까요? 여기에 2라고 적혀 있죠.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전 스테이션 라인 두 번째에서 받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렇게 트랩을 해서 오는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션 라인 2.5는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어디서 물건을 받았는 게 좋았다고 합니까? 여전히 두 번째 라인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즉 직전 스테이션 두 번째 라인에서 받는 것이 좋았다. 여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 그럼 라인 2, 4에서 라인 2, 4는 어디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까? 여기 또 다시 한번 건너뛰었네요. 예, 스테이션 1, 3에서 물건을 이렇게 건너뛰어 받는 것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 3는 어떻게 될까요? 스테이션 1, 3는 어디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까? 이건 여러 번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생산 라인이 복잡하게 되겠죠. 라인 2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하고 직전이니까 스테이션 2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션 2는 물건 어디서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까?
아이고 또 건너뛰어야 되네요. 스테이션 11에서 바로 직전 스테이션의 첫 번째 라인에서 물건을 받는 것이 좋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션 11은 어디서 물건을 받아야 됩니까? 예, 이거는 초이스가 하나밖에 없죠. 스타트에서 물건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트래블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선을 그어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쭉 가서 또다시 쭉 이렇게 와서 이번엔 같은 라인을 좀 탔다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나오면 이 시간이 모두 얼마나 걸린다는 겁니까? 38이 걸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덧셈을 해볼까요? 2에 7에 9가 되고 11이 되고 16이 되고 17이 되고 20이 되고 21이 되고 25가 되고 30이 되고 31이 되고 35가 되고 3에서 38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즉 미모아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미니멈 트래블 타임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리트레이스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과연 그때그때마다 어떤 선택지를 해왔는지를 저장을 하여 가지고서 우리가 이 공정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추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 저장하는 공간을 더 추가로 활용을 하여서 우리가 이런 쭉 이렇게 물건이 흘러가는 그런 컨베이어 벨트의 스케줄링 문제를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라인에다가 물건을 넣어야지 최적으로 흘러갈까를 실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